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자, 오늘은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공식 포뮬러 어떤 책입니까? 자, 우리는 살면서 남보다 앞서려면 재능과 노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이 두 가지를 겸비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운이라고 하죠. 그런데 비슷한 재능과 노력에도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법칙을 알아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겼던 성공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고 방대한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과학 도구를 이용해 각 분야별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마침내 성공의 유형을 발견하는데 왜 똑같은 재능과 능력에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명쾌한 공식으로 밝혀낸 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공의 공식을 알려주겠다. 예. 이런 취지인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자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는 헝가리 출신의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과학자로 대표 저서로는 링크 버스크 등이 있으며 휴대전화로부터 월드와이드웹,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시스템에 폭넓게 나타나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바라바시 엘버트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으로 죽은 개념의 새로운 날개를 단 혁명적 과학자라는 평을 받았으며 네트워크 이론이 경제학, 사회학, 인문학, 의학, 생물학, 공학 등 모든 학문에서 폭넓게 인정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 독창적 논리와 대중적 흡인력으로 세계 유수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죠. 과학자의 눈으로 성공을 바라본 것인데, 그런데 일단 성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야 정의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성과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과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만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공이란 내가 속한 집단의 성과가 올라가서 내가 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이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 역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닌 집단이 인정해주는 정도를 성공의 기준으로서 측정을 하고 있죠. 개개인의 성과보다도 집단의 판단에 맡기게 된 것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책 속에서는 독일의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 레드 바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격추될 때까지 80대의 비행기를 격추했으며 그 이야기가 소설, 영화, 만화 등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프랑스의 무명의 전투기 조종사는 2차 대전 당시 142대의 전투기를 격추시키고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지만 그는 무명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성공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드 바론은 그의 이야기를 독일 사람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전파가 되어서 전설로 남았지만 프랑스의 전투기 조종사는 프랑스 사람들이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기에 그냥 무명으로 남아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성공은 개인의 역량보다 집단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 책에서는 성공에 대한 공식이 몇 가지 나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살펴볼까요? 5가지 공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공식은 성과가 성공의 원동력이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땐 연결망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두 번째는 성과는 한계가 있지만 성공은 한계가 없다. 세 번째는 성공이 성공을 낳으며 이러한 경험이 적합성과 만나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네 번째는 팀이 성공하려면 다양성과 균형이 필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오직 한 사람만 공을 독차지한다. 5번째 공식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식을 보면은 성과가 성공의 원동력이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연결망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죠. 네,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네,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스포츠 분야처럼 기록이나 성과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핵심이 되지만 예술 분야처럼 성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 네트워크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는 성장하는 테니스 플레이어를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성과에 따라서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과가 떨어지는 플레이어는 성공할 수 없음을 확인을 하죠. 따라서 측정 가능한 분야에선 성과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그 사람의 인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책 속에선 뛰어난 예술가들을 거꾸로 추적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인맥이 중요함을 추정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했는지가 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공식. 성과는 한계가 있지만 성공은 한계가 없다. 이것도 역시 난해합니다. 난해하지. 예.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가 다른 골퍼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해서 10년 내내 마스터스 대회를 몽땅 우승한 건 아니죠. 미세한 차이로 조금 더 많이 우승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었고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는 순간 골프 우승으로 받는 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료와 출연료를 받음으로써 무한의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경쟁자들끼리 실력 차이가 미세할 때는 본연의 모습이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는 순간 성공의 보상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요. 자, 성공이 성공을 낳고, 그럼 이런 말이 있죠. 이긴 사람이 이길 줄 안다. 이기는 법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 소울이라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단계는 그렇고. 자, 이런 경우 또 적합성과 만나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공식을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란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 집단의 성공이면 성과입니다. 작은 집단에서 성공이 더 큰 집단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조앤 롤링 같은 경우엔 싱글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초기 책들은 수없이 많은 출판사에 거절을 당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 개의 출판사에서 허락을 받아서 500부만 찍게 됩니다. 그중에 300부가 도서관에 납품이 됐어요. 그 납품이 된 책을 읽은 아이들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작은 성공이 어떻게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성공 경험이 없는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시동을 걸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Winner takes all. 승자 한 사람이 모든 공을 차지한다는 또 공식도 있습니다만, 좀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집단의 성공입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단의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핵심 역량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개인적인 성과보다 집단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실행하는지 판단해야만 합니다. 또 팀 성공 이후 더 큰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이 어떤 독자적인 행보를 해야만 하는지 생각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공식을 보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200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존 펜은 이미 학계의 기준으로 볼 때 한물간 학자였습니다. 펜은 노력형에 매우 성실했지만 학교에 몸담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과학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과학자로 남았죠. 그가 학교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은퇴해야 될 70살이 되었을 때도 펜은 연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땅거미가 질 무렵 그가 올린 업적은 가히 혁명적이었고 인생 막판에 보인 추진력에는 엄청난 보상이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2002년 8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는 창의성은 나이와 상관없음을 증명해낸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이를 먹어도 생산성을 게으르게 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성공의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해본다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도 성공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공의 원칙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희망을 잃지 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전 작가와 함께 했고요. 이어진 거